이번 영상에서 타는 차량은 2022년식 아반떼 가솔린 모델입니다. 2022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이 문짝에 흡음재를 강조해서 외부의 소음을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이 전면에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승석,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베이지 실내 컬러를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만 선택 품목, 즉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이 진행이 됐고요. 그 바로 밑에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보고 계신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동승석 통풍 시트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인스퍼레이션으로 살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반떼를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나이대는 50대가 1등이에요. 25%로 1등이고, 그 다음이 20대 23%, 그 다음이 30대 19%입니다. 두루두루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좀 일반적으로 탔을 때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거, 옵션, 편의성을 보자면 외관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선들이 좀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쏠려 있고 삼각형을 활용하고,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되게 잘 나가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내관 인테리어를 한번 보면 딱 두 개, 요거랑 요거 빼고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 정도는 돼야 요즘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디지털 계기판의 이 반응도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이런 버튼들은 여기 약간 플라스틱 인스퍼레이션 트림인데 약간 싼 티가 나긴 해요.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공조장치, 이런 열선 통풍 한 곳에 모아져 있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조잡하지가 않아요. 터치가 없어서 아쉽다. 실제로 터치는 보면 이쁘지만 사용하기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한번 무조건 그쪽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오로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5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소음을 한번 재볼게요. 22도로 공조가 오토 3단계로 틀어져 있습니다. 한 67dB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핸들 바로 앞에서 쟀을 때.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이고, 물론 전체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에요. 이 전면에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에는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력은 123마력에 토크는 15.7토크. 그렇게 뭐 빼어난 출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안 나가냐? 이 차를 지금 3일째 200km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반적으로 이 도심에서는 부족함이라는 건 못 느꼈는데, 부족함을 못 느끼기 위해서는 엑셀을 좀 깊게 밟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이 센 차량들은 엑셀에 발을 조금만 얹어 놔도 출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엑셀 페달에 압이 꽉 찬 느낌이 있는데, 아반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엑셀 페달 자체가 좀 헐거운 느낌이에요. 가속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아반떼 가지고 뭐 제로백을 측정하고 이런 걸 뭘 해서 뭐 하겠어요. 다른 채널에서 실험을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속 뭐 한 75km 정도인데, 탈출 가속이 좀 한 120까지 올려 볼게요. 스마트 모드고, 이 정도의 가속을 보여줍니다. 물론 내리막길이 포함되어 있었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놓고 악셀 다 밟았어요. 이 정도의 가속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시트에 파묻히고 그런 가속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모드에서. 노멀 모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탈출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0km 정도에서 다 밟으면 RPM 올라가는데, RPM이 올라가는 것처럼 막 잘 받쳐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엔진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여튼 가속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브레이크를 말씀드리면, 살짝 밟았을 때 담력이 좀 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밀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튜닝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제동감을 가져가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행하시는 환경에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조금 지키지 않더라도 잘 설 수 있는 제동을 보여줍니다. 그냥 목적에 맞게 생각을 해봤을 때 부족하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막 산길을 달리고 있으니까 코너링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깊은 코너인데
돌리는 거에 대비해서 차가 잘 돌아간다는 느낌은 약간 받지 못하겠어요. 핸들링이 좋다라는 느낌이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속도에서 핸들을 이만큼 돌렸을 때 차가 이만큼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예상치를 차의 거동이 그만큼 따라와 주면 핸들링이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핸들이 덜 돌아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조향이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민첩하고 예리한 그런 핸들링은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핸들링이에요. 무난한 핸들링. 국산차가 예전에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핸들이 엄청 가벼웠어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도 돌아갈 정도로 엄청 가벼웠었는데 이런 가벼운 핸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자한테 있어서 안정감을 주진 못합니다. 지금 이 핸들은 가볍지 않아요. 그런 불안감을 주는 핸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반떼로 뭐 핸들링 얘기해서 크게 뭐 하겠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직진일 거고 끽해봐야 뭐 좌회전 우회전 한 번씩 하실 건데 좋습니다. 돌리면 돌리는 대로 잘 돌아가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뭐 서스펜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 뒤에는 뭐 토션빔이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토션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개의 바퀴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션빔이 들어가면 무조건 쓰레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팅의 차이예요. 세팅의 차이. 그것도 동일한 모델에서 비교를 해봐야지 토션빔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를 나눠서 단순하게 안 좋다 좋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 이 차이로 승차감을 따져보시는 게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차량은 토션빔이 들어갔죠. 하이브리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 가솔린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통통 튀냐 그런 건 아닙니다. 1, 20km의 속도로 아파트 그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불쾌한 승차감을 가져다 주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이런 과속 방지턱 이렇게 넘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중형차까지 느낄 수 있는 느낌 같아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승차감을 보여준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승차감을 한번 따지면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있고요. 제일 뭐 중요한 게 트랜스미션, 엔진과 궁합을 이루는 미션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고 시트, 서스펜션,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떨림, 진동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승차감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이루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산차의 승차감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고속버스처럼 출렁출렁 뭐 물침대 같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 탄탄하다고 해서 거슬린다거나 불쾌하다거나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준중형 아반떼 K3급에서 느낄 수 있는 무난한 승차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진 않아요. 이런 노면의 높낮이라든지 노면의 불쾌한 충격 같은 게 걸러서 운전자에게 아무런 느낌도 못 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변속기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종합적인 승차감만 따져봤을 때는 정말 무난하다. 하지만 푹신함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탄탄한 편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4.9, 도심 연비는 13.3, 고속 연비는 17.3km입니다. 고속으로 어딜 가시잖아요. 준수한 연비를 뽑아내실 수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하고 뭐 이렇게 에코 모드로 가신다고 하면 엄청 연비를 높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 한 18, 19 잘 타시는 분들은 20km를 좀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엄청 막 타고 엄청 밟았는데도 12. 대부분 준중형, 중형 정도 이렇게 밟으면은 한 자릿수 나올 거예요. 70으로 그냥 놓고 가볼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얼마나 되나.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도로의 규정 속도만 잘 맞춰서 크루징을 잘 하시면 굉장히 높은 연비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28, 400m를 주행하긴 했지만 크루징 하시는 도중에 이 연비 트립을 리셋을 시키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기분이 좋고 싶다라고 하실 때 한 번씩 리셋을 해보세요. 70km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연비를 보기 위해서 크루징을 하는 도중에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뒤쪽에서 오는 소음이 좀 많다. 트렁크에 조그마한 물건이 하나 실려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철판 텅텅하는 소리가 약간은 들립니다.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쪽에서 나는 소음이 좀 많이 들려요. 두 번째 단점은 뭐 이건 엔진 출력에서 오는 거겠죠. RPM이 올라가는 것만큼 경쾌한 가속을 좀 못 보여준다 이런 느낌. 이거는 순전히 제 기준이고요. 아마 일반적인
출퇴근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준수한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123마력이라는 차를 뭐 우리가 미친듯이 달리려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다. 지금도 이렇게 크루징을 하면 5km 정도 왔는데 22.3,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타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어떤 시승기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타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요즘 시승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혼자 타실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런 걸 한번 이용하셔서 시승을 꼭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4월 기준으로 아반떼 대기가 한 7개월인가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감안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불이나 할부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할부에 좋은 정보 있으니까 자세히 보기나 고정 댓글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추가적으로 나는 아반떼를 계약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출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새 차가 워낙 늦게 나오니까 계약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직접 알아보시지 않아도 합리적인 견적을 그냥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견적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견적을 알아보시는 노고와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4글자 입력하고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따로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 10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분들은 잘 기다리셔서 불량 없는 양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크게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지만, 그래도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